그게 마피가 좀 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지금 고민하시는 거가 보니까 이제 다가구도 이거 지금 상황이 하나도 안 팔리니까 걱정하시는 것 같고, 신축도 샀는데 마피가 붙어서 고민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이런 분양권 받아놓은 새 아파트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수원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오셨어요? 네. 직장 다니시죠?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다니신 거예요? 20 몇 년 된 것 같아요. 20년 넘으시고. 24년? 보건복지부 그 산하 단체에 있어요. 예. 여기서 이 회사에서만 계속 한 20몇 년 계셨던 네, 거예요? 이쪽에서만 계셨습니다. 어떤 고민이? 전에 그 채팅방에서 사실은 제가 작년에 처음에 다가구 낙찰받을 때 네네.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세요? 일을 많이 해주셔서 예. 도움이 참 많이 됐는데, 그때 작년 9월에 낙찰을 받고 네. 뭐 얼마 되진 않았죠. 이제 명도 끝내고 다 세를 마치고 있었는데, 사실은 다가구된 그런 심도 있는 지식이 있던 상태는 아니었어요. 네. 다만 직장을 조금 빨리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여기서 좀 벗어나야겠다 라는 생각에 그 욕심이 컸던 것 같아요. 네네. 다가구도 정확한 분석을 못하고 딱 들어가서 어쨌든 낙찰을 받긴 했는데, 네네. 보니까 이제 엘리베이터도 없고, 네. 야, 이거 출구 전력이 애매하겠네. 그래서 팔리진 네. 않겠다. 네네. 위치는 이제 아산이어서 사람들은 공실은 없고요. 지금 다 찾아있긴 한데, 네네.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될지는 아무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출구 전력 어떻게 짜지? 이런 네네. 고민이 하나 있었고요. 작년에 제가 그런 욕심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을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그때 당시는 제가 원주에서 근무했었어요. 예. 그래서 원주에서 근무할 때는 원주에 좀 살고 싶어서 네. 원주에 또 아파트를 분양 하나 받았는데, 시나리오대로 잘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또 하다 보니까 예. 원주에서 이제 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지금 이제 그게 마피가 좀 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네. 이런 상황이 있어요. 다가구 살 때 받은 돈이 있고, 투자금 융자를 받았고, 저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살던 아파트를 빼고, 저기를 지금 그게 5월에 입주거든요. 네. 5월에 그거를 이제 돈을 넣어놓고 그렇게 정리를 세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까지 다 맞춰지긴 하는데, 이제 매도가 좀 걸려 있고요, 사실은. 네네네. 다가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장기로 가져가기 좀 애매해. 네네, 그렇죠. 지금 다가구 출구 전략이 제일 지금 궁금하신 거네요. 전반적인 조언도 좀 듣고 싶고요. 네네. 지금 저는 사실은 예전에 아파트 투자를 좀 했다가 투자가 그런 좋은 기억이 없어요. 그 지역 쪽 아파트 샀다가 좀 휘말려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지역 쪽 아파트도 막 사면 다 오를 때였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출구는 뭐 나중에 한 2천 정도 더 받고 나오긴 했으나,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집을 안 사고 있었어요. 네네. 그랬다가 또 용인에 또 다른 아파트 샀다가, 그때 이명박 시절이었죠. 아파트 변동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또 팔아버리고. 그때 수익 나셨어요, 이거는? 아니요, 수익도 안 났습니다. 그냥 본전 또 치고 그렇게 치고 말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도 지금 뭐 자가가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 지금 수원에 계신 거는 자가는 아니시고, 네. 현재 원주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건 5월에 입주고, 네. 그 다음에 작년에 9월 달에 아산에서 그 다가구를 하나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운영 중이시고, 그러면 일단 2주택자시네요. 일단 아산 다가구 물건부터 좀 한번 볼게요. 토지 76평에 건물 면적 130평이고 6억 2천에 받으신 거네요. 그죠? 사용승인 2009년이구나. 사용승인일이 조금 오래됐네요. 주택수가 8가구인가요? 입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변에가 지금 아산 디스플레이 일반 상업단지 지금 여기 있고, 이쪽에 현대자동차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여기네, 여기죠. 저기 탕정, 여기 삼성이 쫙 들어와 있고, 이거 일단은 8가구였는데 명도는 쉽게 잘 되셨나요? 잘 안 됐습니다. 왜요? 아니 선생님께서 올린 블로그도 보고 이제 막 그랬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다 처리가 됐어요. 네네. 근데 이제 좀 애를 먹은 사람 몇 찬 도집 있었고. 대학력 있는 분이 지금 한 분밖에 없는데, 이분 학점일자도 있고 배당력도 다 하셨으니까 이분은 쉽게 하셨을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계속 그냥 세를 맞췄어요. 명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생각보다 안 나가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 도집 있어가지고 네네. 좀 애를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처리는 되긴 됐고요. 네. 그전에 인도명령 신청하셨어요? 신청을 했는데도 했고. 거기 날까지 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강제 집행 그건 안 갔어요. 안 갔는데 그걸로 이제 압박은 좀 하셨어요? 그걸로 압박하고 말씀드리고 내용 증명 보내보고 네. 교과서대로 했습니다. 했고 그래도 버티시다가 이분들은 나가신 거예요? 재계약하신 거예요? 법시다가 나갔습니다. 나가셨어요? 네. 그
두 분이 석 달 정도 걸린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대출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대출은 사업자 대출로 사업자 대출. 1억 4천을 받았고 제가 집사람 신용대출을 한 1억 5천. 신용대출 1억 5천이요? 매매사업자가 내셨던 네, 거죠? 매매사업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다 공실 없이 다 예, 잘 공실은 보셨고. 없고 네. 이제 이 상황들이 언제까지 오래 갈까 이런 고민을 갖고 있죠. 특히 아. 이제 이 근방이 다 똑같은데 네. 주인집이 안 나간다고 하네요. 아, 그렇죠. 네. 금액은 한 3억 5천 정도 들어가신 거겠네요. 그렇죠. 예. 3억 5천 정도 들어가셔가지고 월세가 448만 원이면 3억에 대한 대출이자가 얼마 정도? 120에서 130 그렇죠. 정도. 한 300만 원 정도 네. 순수하게 남으시고 관리는 이거 관리업체 맡기셨나요? 아직은 안 맡겼습니다. 제가 좀 상황을 좀 알아야 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는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럼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힘드시지 않으세요? 재미는 있어요. 아, 재밌으세요? 네. 그 방구 치고 이런 게 재미는 있더라고요. 어. 한 석 달 동안 엄청 고생했는데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어. 저를 발견했는데 가서 이렇게 수리하고 이런 게 뭐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예, 느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다 어렵지는 않고 그게 자기가 잘 모르고 맡기면 안 되겠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어느 정도 네. 해보고 그다음에 관리 청소업도 맡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300, 3억 5천 투입해 가서 매달 300 나오시면은 수익률을 한번 환산을 해보면 10% 정도 되는데, 예. 10% 정도 되면은 수익률 자체는 괜찮죠. 수익률 자체로 봤을 때 괜찮은데 지금 대표님이 걱정하시는 게 이게 지속성이 과연 있을까? 내가 과연 엑시트를 잘 할 수 있을까? 지금 그게 걱정이신 네. 거잖아요. 현재 지금 이 다가구 같은 경우는 팔기가 굉장히 사실 어려운 구조긴 해요. 왜냐하면 일단 금리가 높아서 고금리인데다가 일단 정부가 대출 다 막아놨어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일반 매매로 했을 경우에는 그냥 매수자가 이 다가구를 사기 위해서는 대출이 진짜 뭐 1억, 2억 요거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요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사실 보증금도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기 실투입 금액이 매도하시려면 그래도 한 8억 정도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면 그분이 자기 돈을 막 6억 정도 넣어야 되니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엑시트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대출이 이 항상 유동적이잖아요. 쪼였다가 갑자기 좀 확 풀어졌다가 쪼였다가 확 풀어졌다가 그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엑시트는 정말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항상 시장 상황이라는 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고 경기가 많이 얼어붙고 하면 대출도 좀 많이 풀어줄 거라는 게 이제 옛날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어 왔으니까, 그러면 금리가 이제 6월 달부터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제 그 추이를 보면서 정부에서도 금융권에 대한 대출을 조금 완화해주는 그 시점에 이제 다가구도 일반 매매로 했을 때 좀 많이 이런 사업자 대출, 매매 사업자나 이렇게 냈을 때 좀 풀어주는 그때에 맞춰서 매도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숫자가 지금 딱 찍히잖아요. 매달 안전하게 448만 원씩 월세가 들어오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공실이 아니니까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일단 여기 아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주변에 대기업 삼성이나 현대가 지금 딱 들어와 있고 이 협력업체 그런 중견기업들도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지역은 잘 선택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굉장히 막 흐릿하고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또 시장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한 원하시는 가격 8억이나 9억 정도에는 충분히 저는 매도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현재는 출구 전략이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출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힘든 건 맞고요. 근데 이게 영원히 지속되냐라고 봤을 때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는 다 풀어졌었어요. 다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막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다시 막았다가 또 풀었다가 막았다가 풀었다가 이러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월세 받고 계시면서 이게 지금 공실이 난 것도 아니고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매달 300만 원씩 지고 있으면 1년이면 3,600이잖아요. 작은 돈은 아니니까. 그렇게 지고 계시다가 2년, 3년 후에 시세 차익까지 받고 매도를 하시면 그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그려진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상가를 이제 공부를 좀 아, 했는데 네. 대표님 저 하신 것도 다 봤는데요. 네. 어렵더라고요. 매핑하는 것부터 게- 해서 뭐 모드해서 볼 때는 제가 그려지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해서 블로그 오르시라고 그런 네네네. 조언도 해주고 하시는데 막 하다 보고 나중에 맞춰보면 뭔가 잘 안 맞더라고요. 그 아주 간반의 그 차이로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못 보는 것도 많이 있고 네네네. 그래서 이게 어렵구나.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제가 운영하는 그 스터디 멤버분들도 그렇고
현재 지금 제가 수업을 지금 이제 월세 투자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저께 같이 식사를 했었어요. 하면서 이제 그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니 약간 그런 좀 일반적인 패턴 같은 게 좀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 컴퓨터에 좀 익숙하신 30대, 그다음에 40대 초중반까지는 이 매핑에 대해서 쉽게 되게 잘 따라하세요. 금방금방.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50대 이상 분들께서는 일단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데 플러스 거기에다가 이제 저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PPT 그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그거를 이제 친숙하지 않다고 보니까 이게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많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편하게 해서 다 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쉽게 하나씩 풀어서 해드리는 걸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못 따라하더라. 그런 그게 요지고요. 요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 그래, 그러니까 참 겁나더라고요. 그 한 끗 발 차이로 굉장히 막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상관은 맞아요. 정말 전문가형 이건 되게 어렵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기 서현역에 있는 예. 분당 서현역에 있는 로데오 거리 상권의 경매 물건이 한번 나왔었어요, 작년에. 해당 물건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지금 요 메인 로데오 거리 라인에 보면은 평당 임대료가 이렇게 63만 원, 70만 원, 막 여기는 7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물건지는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건물이에요. 얘는 같은 건물인데 로데오 거리에 속한 애들은 60만 원씩 이렇게 되고 여기 지금 로데오 거리가 아니라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게 평당 임대료가 거의 한 30에서 40만 원 사이 이렇게 확 떨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걸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지도를 좀 보면은 지금 여기거든요. 요 물건이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물건인데 거리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요. 여기 지금 고깃집인데 여기 핸드폰 가게는 코너에 딱 위치해가지고 요 로데오 거리, 메인 로데오 거리 사람들 지나가면 이 KT 핸드폰 가게는 바로 보여요. 근데 얘는 안에 들어가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멀리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면 아파트 단지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가요. 주동선이 아니에요. 예, 주동선이 아니에요. 이쪽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딱 그 차이 하나 때문에 여기를 꺾었는 여기 이제 마카롱 집은 70만 원이에요. 어찌 보면은 로데오 거리에 안 잡혀 있는 요 경매 물건이랑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근데 얘는 70만 원이고 얘는 30만 원, 40만 원대로 훅 떨어져 버려요. 딱 그 주동선을 보는 그거거든요. 요거는 현장을 좀 많이 다니시면서 이런 분석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쭉쭉쭉쭉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하나씩 이제 스스로 알게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 번에 바로 탁 오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요 예를 하나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주동선을 좀 잘 잡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다 보면은 요런 이게 왜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눈에 보일 거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만큼 일반 분들, 이렇게 분석을 안 해보신 분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투자 포인트가 되는 거죠. 딱 허들이 생겨버리니까 이거는 그걸 할 줄 아는 사람들만의 그런 리그가 되니까 훨씬 더 부가가치가 큰 고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포션이다. 그게 조금 이게 일반 아파트랑은 조금 다른 거죠. 그리고 원주 요거는 매도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요. 네. 그 마피가 너무 많아요. 얼마 마피가 정도? 3천 정도 꼈어요. 네. 나중에 적당한 기회를 봐서 매도를 하고 다시 수원에다가 좀 장만을 하든지 아니면 상가 쪽을 조금 더 해볼까 그렇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요쯤 됩니다. 여기 초등학교가 조금 멀긴 하네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새 아파트촌이네요, 완전히. 지금 여기에 약점이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가 멀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프리미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사비가 전부 다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오는 신축은 그 공급 물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은 앞으로도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현재는 지금 시장이 다 얼어붙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팔려고 해도 잘 안 팔리니 가격을 낮추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P까지 왔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새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계신다, 그 다음에 지금 자금적으로 크게 뭔가 급하게 뭔가를 해야 되거나 어디 지금 메꿔놔야 될 게 아니라면은 이런 분양권 받아놓은 새 아파트는 왜 지금 최악의 상태일 때 왜 매도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장 상황은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느끼다시피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딱 2년 사이에 완전히 얼어붙었는데 현재 저도 보니까 서울 시내에 괜찮은 그런 알짜 매물들 있잖아요. 그건 다 거래됐어요. 분위기 지금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으니까 제가 대표님이라면 저 이거 안 팔아요. 이거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3천 마피인데 이걸 왜 팔지? 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들어요. 왜냐하면 전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은 분들 그 수요 자체는 여전히 저는 있다고 다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공급을 봐야 되는데 공급은 신축하고 구축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신축은 공급이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분양가가 공사비 자체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그 사업 시행자나 시공사 측면에서 봤을 때 분양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 있는 거죠. 계속 홀딩. 그 다음에 오케이 하겠다고 해도 그러면 지어진 데까지 입주까지는 3년 걸리거든요. 그동안 없어요. 근데 얘는 지금 딱 완전 따끈따끈한 신상이잖아요. 프리미엄 붙은 공급이 없는 너무 좋은 카드를 치고 계신데 이거를 왜 팔지 마세요. 지금 뭐 입주장이긴 하지만 이거 그러면 잔금 치시면서 바로 전세 맞추실 거잖아요. 그죠? 전세를 그렇게 처음에 세팅을 했었죠. 네. 근데 지금 전세를 주면 좀 그래서 매도가 안 되겠다 싶어서 월세를 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여기 지금 전세는 뭐 아직 입주는 안 했지만 그 시세라는 건 조금 있잖아요. 한 2억 2천에서 2억 2천 정도. 그러면 월세로 했을 때는 얼마 정도 돼요? 월세는 지금 90에서 100이 맞춰진다고 90에서 하죠, 평이. 90에서 100. 보증금은 얼마 정도 될까요? 보증금은 2천만 원 정도. 2천이요. 요거 지금 84 타입 받으신 거예요? 예, 84 타입. 84 타입 받으셨고 지금 분양가는 얼마였어요 이게? 3억 4천 정도 됐고요. 그러면 2억 2천을 전세를 맞추시면은 대표님 들어가는 돈이 한 1억 4천 정도 투입돼야 되는 거네요. 그거에 대해서는 무리는 없으시고요? 지금 그거는 무리는 없는데요. 네. 근데 지금 전세가 1,500세대니까 많이 나올 것이니 맞추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전세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 경우에 한 2천만 원 떨어진다 그러면 추가로 2천만 원 더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문제가 없어진 거고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거 홀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축이니까. 뭐 구축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얘기는 또 달라지지만 지금 제일 안 좋을 때 파는 게 나중 후회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한 2년 지났을 때. 가격 충분히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이거든요. 신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주 이것도 그렇고 지금 고민하시는 거가 보니까 이제 다가구도 이거 지금 상황이 하나도 안 팔리니까 걱정하시는 것 같고 이거 지금 신축도 샀는데 마피가 붙어서 고민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모두가 다 그래요. 시장이 지금 그래서 그래요. 네, 시장이 그래서 그래요. 요즘 기사들 보면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은 오른다고 하는데 매물 양은 늘었다라는 기사가 지금 떴거든요. 근데 그 양을 그걸 또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 매물 중에서도 진짜 급매라 나온 가격이 하단에 있는 애들은 다 팔려나가고 없어지고 있고 이 매물 중에 이 중간부터 위에는 호가로 던져 놓은 거예요. 집주인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던져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높으니까 일단 매수자분들도 급매면 사겠는데 급매 아니잖아. 일단은 시장 좀 더 지켜보자. 관망을 조금 하는 거죠. 금리 떨어지는 거 보고 움직이겠다. 확실하게 계속 미국에서 뭐 0.25, 0.1 쭉쭉쭉 떨어지는 추세가 보이면 한국도 어차피 따라서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 그때 가서 그러면은 그거 잡겠다는 거고. 근데 이게 좀 내려가다가 다시 보합으로 갈 수 있으니 일단 홀딩. 이 가격은 조금 비싼 것 같아. 그래서 그 매물들이 지금 쌓인 거고요. 밑에 거는 지금 싹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쭉 퍼지겠죠. 근데 얘는 신축이니까 5월달에 입주한 따끈따끈한 신축이니까 지금 마이너스 3천 이거 98 이후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갖고 계시고 내년 내후년 되면은 훨씬 더 이제 높은 가격에 매도 충분히 가능하실 거니까 이것도 홀딩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다가구도 마찬가지 개념이고 다가구도 사실 급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따박따박 지금 뭐 월세 따박따박 잘 들어오고 있는데 갖고 계시다가 시장 상황 좋을 때 금리 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에 또 이제 관심을 또 가지기 시작할 거예요. 시장 온기가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좀 활성화됐을 때 그때 두 개 다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뭐 씻어 가지고 이제 대표님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정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월세 수익형 부동산으로 단단하게 좀 세팅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좀 예. 국민연금 연금 받는 건 어차피 65세 이후에 또 받는데 얼마 또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생활비가 나올 수 있을 만큼 뭐 미니멈 300, 많으면 500에서 1000까지 지금 바라시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지금 좀 있으니까 뭐 2년이든 3년이든 있으니까 계속 이제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대표님도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뭐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첫 낙찰 받으신 거죠, 다가구. 천낙찰했어요. 첫 낙찰을 다가구로 받아서 벌써 8가구를 명도해본 경험이 딱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이거 다가구도 했는데 다른 거는 한 팀밖에 없어요. 네, 명도 자체도. 그렇게 사니까 아파트는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편하죠. 상가도 너무 편하죠. 그 경험들이 어디 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이런 건 실력이나 경험들이 다 복리로 해서 나의 이제 실력이 되고 그게 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수익으로 돈으로 다 페이백이 되니까 그걸 꼭 아시고 좀 꾸준히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